안녕하세요, 그레이예요. 여기 노천 카페인데 사람도 없고 너무 한적해서 좋네요. 음악 소리가 좀 크긴 해도 분위기 너무 좋아서 너무 좋네요. 날씨가 이제 많이 시원해졌는데 밖으로는 잘 안 나오시네요. 그래서 여기 노천 카페가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 딱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뭐를 하세요? 그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내 일과 중에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요. 눈을 뜨면 기도, 명상, 확언 이거를 한 다음에 저는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일단 저는 독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침 루틴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차석이 방향을 잃고 힘들어 할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조언을 해줬었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였어요. 근데 본인은 딱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 미나 작가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미나를 그린대요. 그리고 그 그림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 머릿속에 그 복잡함과 그런 게 깨끗이 사라진다고 저보고 팀장님도 팀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책 읽을 때가 좀 마음이 편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일 먼저 책을 읽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침 습관으로 독서하는 버릇이 그 친구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스티브 파르니나가 원칙 있는 삶에서 그랬대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그 1시간이 그 하루를 결정하는 방향키 같은 거래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그 1시간을 알차게 보내면 그날 하루를 다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1시간을 뭐 침대에서 막 이렇게 느슨하게 있거나 그냥 막 흘려보내는 1시간을 보내면 그날 하루를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정말 이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약간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평일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 예전에 테드에서 나왔던 거 아시죠? 3, 2, 1, 0 이렇게 하고 발사하고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아침에 눈을 뜨면 민기적거린다 그러잖아요. 막 누워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눈을 딱 뜨면 3, 2, 1 그리고서 평일은 그렇게 딱 일어나요. 막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이제 약간 습관이 됐고 언제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되게 의도적으로 퍼져 있어요. 막 이렇게 느슨하게 퍼져 있으면 그 토요일, 일요일이 그냥 시간이 무의미한 건 아니죠. 왜냐면 휴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느슨하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쉼을 주면서 그렇게 하루를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삶의 증거가 있대요. 평균적인 삶의 증거는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만, 우울증, 이혼, 빚. 이 4가지가 평범한 삶의 증거래요. 여러분들은 몇 가지 평범한 삶의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딱 이 글을 보고 난 정말 평범하구나. 저는 모든 게 해당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정말 평범하구나. 평균적인 거, 평범한 거 이거를 지향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잖아요. 평균적인 삶,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평균적인 삶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버드생들이 딱 하버드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시간 관리래요. 그러니까 타임 매니지먼트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하버드생들도 무작정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을 내보면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더 성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많이 시간을 투입하는 그 양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나 성적은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이 그 효율적인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의 핵심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통 시간을 내가 시간을 너무 소모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분이세요? 저는 한때는 정말 홈쇼핑 중독이었어요. 저는 제가 홈쇼핑 중독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 모습을 지켜본 제 아들이 엄마는 홈쇼핑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쇼핑할 시간도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필품을 홈쇼핑으로 다 주문을 했던 거예요. 택배가 막 이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또 막 홈쇼핑을 보다 보면 정말 싼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싸놓고 보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테레비를
싹 없앴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예요. 테레비를 없앤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테레비 없으면 불편하지 않냐. 근데 저는 테레비가 없어도 지금 뭐 워낙 유튜브 잘 돼 있고 뭐 보고 싶은 건 다 유튜브로 보면 되니까, 그리고 또 테레비가 없다 보니까 분명히 독서하는 시간이 많이 확보된 건 사실이에요. 주말에 유튜브나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시간이 막 정말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그런 화면을 보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런 영상을 보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보면서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버드생들도 이 시간 관리를 들여다보면 이 친구들도 그 짜투리 시간을 되게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이 뭉뚱돼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전에 직장생활에서 되게 유행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똑개, 똑부, 멍게, 멍부. 이게 뭐냐면 똑똑한데 게으른 상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똑똑한데 부지런한 상사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멍청한데 게으른 상사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멍청한데 부지런한 상사는 최하위 4위라는 거예요. 왜냐면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너무 직원들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상사는 똑똑한데 게으른 상사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듣고서 엄청 반성을 했었어요. 아, 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혹시 멍부 아닌가? 멍청한데 막 부지런해서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제가 막 이런 반성을 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똑개세요? 똑부세요? 멍게세요? 멍부세요? 이를 가끔씩 꺼내 보면서 자기 반성을 하고는 하는데, 제 친구 중에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 욕심도 많고 독서 욕심도 많고 또 본인이 하는 사업도 잘하고 또 막 강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빠듯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얼굴빛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일을 줄여라. 왜냐면 이제 저희 나이 되면 건강이 상하는 게 이렇게 신체적으로 드러나요. 왜냐면 몸이 붓거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또 어느 한 부분을 쉽게 포기하기는 또 힘든 거죠. 건강이 받쳐지지 않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일을 줄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며칠 전에 서점을 갔어요. 신기하게 예전에 읽던 책이 아직도 그 자기 개발 분야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베스트셀러를 굉장히 오래 유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이 나서 다시 읽기 시작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미라클 모닝이에요. 아시다시피 할 엘로드가 진 책이잖아요. 근데 이 할 엘로드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6분 동안 사망 상태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큰 경험을 하고 나서 시간 관리에 대한 개념을 확 바꾼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바꿨냐면, 인생을 바꾸는 데는 단 6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책은 20, 30대에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한 번씩은 읽어봤을 것 같아요. 이게 초판이 보니까 2016년도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올빼미형이었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유형이었는데 많은 자극을 준 책들이 있었지만 아침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된 동기를 준 책 중에 하나가 또 이 책에 해당이 돼요. 아침 기상 시간을 확 땡겼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할 엘로드가 그 6분을 주장을 하는데 1분씩 나눠서 매 1분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 1분이냐 뭐 5분이냐 10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루틴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6가지 아침 루틴을 어떻게 보내냐 점에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할 엘로드는 그 가장 인생에 영향력을 주는 습관을 임팩트 있게 만들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분은 눈 딱 뜨자마자 저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뭐 제가 이런 책을 읽고서 제 습관 하나하나씩 교정해 간 부분이 있으니까 딱 눈을 뜨면 첫 번째 1분은 기도나 명상이나 호흡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딱 눈을 뜨면 아침에 약간 비몽사몽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명상 유튜브를 딱 틀어놓고 5분 명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호흡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기도나 명상이나 호흡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한 지는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정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분에는 기도, 명상, 호흡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효과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일부는 자기 다짐, 자기 확신에 대한 말로 큰 소리를 내서 아침 학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역시 저도 매일 아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켈리체에 아침 학원을 딱 틀어놓고 그 아침 학원을 따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알게 모르게 그 긍정의 에너지가 정말 이렇게 머릿속에 싹 스며드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온들 못하겠냐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본인한테 맞는 학원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작성해서 그거를 그대로 되뇌이는 것도 너무 좋거든요. 그런 게 좀 어렵다 그러면 그 유튜브에 너무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한 번씩 틀어보시고 나한테 맞는 학원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일부는 나의 하루에 대한 성공한 모습에 대한 거를 상상하면서 시각화를 하라 그래요. 이 시각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서 내가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아주 포근한 침대에서 잠을 너무 잘 잔 거고, 그리고 나의 하루가 비록 무거울지라도 나의 건강 상태는 너무 건강한 거야. 막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 우주의 에너지에 끌어당긴 법칙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필름을 쫙 돌려봐요. 오늘 아침에는 무슨 스케줄이 있고, 점심은 무슨 스케줄이 있고, 저녁은 어떤 스케줄이 있고,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걸 한번 쫙 스캔을 해요. 최대한 좋은 상상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면 그 아침에 시작할 때 그 복장도 사실 달라져요. 텐션이 올라가니까 좀 기왕이면 단정하게 입고, 또 기왕이면 딱 보자마자 미소를 짓고 막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사무실 가서 이렇게 뭐 거의 웃죠. 뭐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없으니 뭐 항상 웃는데, 제가 무슨 뭐 심각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단 하루라도 이렇게 미소를 안 짓고 있으면 주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저 팀장이 무슨 일 있나? 막 외부 분들 오셔서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네 번째 일부는 아침 일기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침 일기는 되도록이면 감사 일기로 쓰라 그러는데, 이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그 하루에 대한 영광과 자신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매일 아침,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가서 그 감사일기를 쓰거든요. 감사일기를 쓰고, 또 어제 감사했던 거를 뭐 3개에서 5개 정도 정리를 해보고, 또 그날 하루에 대한 이 스케줄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그거 아시죠? 그 아침에 잠깐 투자한 5분이 그 하루 그 사무실에 그거를 이렇게 막 혼란스럽지 않고 막 분주하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길게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그 시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일부는 아침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아침 운동은 뭐든지 좋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를 끌어올리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운동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스트레칭을 반드시 합니다. 그 베란다에 나가서 요가 매트를 쫙 깔고 그렇게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아침 스트레칭 효과는 굉장히 커요. 스트레칭 같은 거 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원스윙으로 딱 버릇을 잡아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습관을 장착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 나가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어쩌다 못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날 하루를 망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그 아침에 그 에너지나 이 몸의 그 유연성이랄까요? 이게 정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면 텐션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 숙제를 안 한 것 같은 기분,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아침에 짧게라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10분 스트레칭을 하고, 또 아침에 실내 자전거를 단 10분이라도 꼭 탑니다. 그거는 제가 예전에 제가 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 수술을 했더니 무릎 근육이 금방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리에 근육이 없으면 무릎에 더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내 자전거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거 역시 원승으로 제가 추가한 버릇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도 10분이라도 타려고 매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빈 샤르마가 그랬대요. 특별한 삶은 매일매일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대요. 누구나 나은 삶을 꿈꾸잖아요.
하나라도 나은 삶. 근데 그거는 정말 한꺼번에 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씩 저희 삶에 얹는 거죠. 시간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많은 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거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단 10분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습관을 넣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마케팅의 귀재, 세스 고딘을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 세스 고딘이 그랬대요. 평범함과 평균의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범함과 평균의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분야에 성공을 하면 그냥 평범함과 평균에 그냥 안주하려고 한대요. 모험이나 도전,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막 중년이 넘어서 어떤 새로운 거에 모험한다 그러면 막 주위에서 말리잖아요. 너 지금 뭐 이거에서 실패면 너의 노년은 끝이야, 너의 노후는 너무 불행해져, 막 이렇게 다 만류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함을 거부할 때만 기적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실패했을 때 그 절망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절망에서 기적이 나오기 때문에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방법은 딱 두 개래요. 영감이나 절망. 이 절망을 통해서 삶을 재창조하는 거, 이것만이 삶의 변화를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도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의 핵심은 사실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 어떤 분이 책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공직에 계신 분이 책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사실 또 책을 낸다는 거는 많은 지식이 함량돼 있어야지 책을 낼 수가 있잖아요. 또 뭐 요즘에는 누구나 책을 쉽게 잘 내시지만 그 책을 나 혼자 보는 게 아닐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뭐 객관화 시켜야 될 것도 있고 자료의 검증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저 사람은 분명히 근무 시간에 일 안 하고 책을 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타임 매니지먼트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연 시간이 많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책을 썼다 그래서 누구나 책을 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일을 소홀히 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일의 성취도도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타임 매니지먼트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한 단면을 추측하고 예상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만이 똑같은 시간 안에서 많은 일을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안 한 거를 누군가가 해내면 그냥 그 사람은 근무 시간에 그런 걸 해놨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근무 시간을 둬도 그거를 못 해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타임 매니지먼트 관리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때 보면 정말 천재적인, 천부적인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천성적으로 타고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시간에 하나하나씩 올려서 누적된 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누적된 힘과 시간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한 단면을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 집론이 그랬대요. 나의 성공의 정도는 내가 자기 개발한 그 선을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면 그거는 내 지식과 시간과 노력의 그 선과 일직선, 평행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정말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한 시간과 노력과 지식을 축적한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그런 행운으로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한 단면이 있다는 거죠. 이 미라클 모닝에 써 있었던 어떤 제가 조금 끌렸던 문구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평범함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것, 변명거리들을 떨치고 일어나 옳은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계가 없는 삶, 국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도전이다. 이 글귀가 너무 좋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도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계가 없는 삶, 내가 생각하는 그 평균이 나의 한계를 제한시킨다는 거. 그래서 삶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6시를 한 번 맞이하는 사람하고 6시를 2번 맞이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잘 배분하고 활용해서 타임 매니지먼트를 확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미라클 모닝을 몇 년 동안 하고 그 누렸던 효과들이 여기 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매일 더 활기차게 일어나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갖춘다.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어떤 난관, 역경 혹은 당신을 저지하는 제한적 사고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는 명료한 사고를 갖춘다. 그쵸? 제한적인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이 증가하고 당신이 최우선 과제들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정말 시간 관리 잘하면 선택과 집중에 대한 관리 능력이 정말 향상되는 건 있죠. 이 말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감사는 더 많이 하게 되고 걱정은 덜 하게 된대요. 이게 그래서 정말 미라클 모닝인 거예요. 아침 시간을 활용하면 정말 에너지의 순환 구조가 확 바뀌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요, 금전적인 부를 더 많이 쌓고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두드러지게 증대된다. 이것도 되게 미스테리한 건데, 제가 이전에 엄청난 채무를 진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그게 그 사람의 머리로 계산을 하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였어요. 상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좋은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추가하고, 뭐 안 쓰던 가계부도 쓰고, 뭐 영수증도 체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환기간이 엄청 많이 땡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아, 정말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 월급의 힘이 굉장히 큰 거구나.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미라클 모닝의 효과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새벽 독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된 거죠. 근데 독서를 하다 보니까 그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제가 어떤 때 기뻐하고 제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되겠다라는 게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써있냐면, 당신이 진정 바라고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것보다 못한 선에서 안주하기를 멈추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삶의 비전대로 살기 시작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결국엔 상상의 힘인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뭐 새벽형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또 신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단지 중요한 거는 루틴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루틴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본인이 새벽형이면 새벽형에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루틴을 찾으시고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같은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